한 번 이게 풀리고 흥미가 보이다 보니까 성적이 한 번 오르잖아요. 그거에 대한 또 재미를 또 느껴요. 기출이 중요하다고 사람들 말을 하는데 결국 나온 소재가 계속 나온다. 얼마나 큰 보상이 올 거길래 이렇게 큰 시련이 오는가. 약간 그런 생각도 했던 것 같아요. 힘들었던 순간은 여러분들도 느끼실 건데 첫 번째로는 뭐 여러분들 고3 수능 때도 느껴보셨겠지만 딱 눈을 뜨면 욕을 하면 안 되니까 아, 올 게 왔구나 싶죠. 올 게 왔구나 싶은데 제가 그 생각나는 에피소드 하나는 수능장에서 국어를 딱 시험을 보는데 첫 페이지를 누가 빨리 넘기냐 안 넘기냐 약간 이게 굉장히 커요, 시험장에서. 근데 저 옆에 어떤 고3으로 보이는 학생이 다리를 계속 이렇게 꼼지락 대더라고요. 저는 평소 공부할 때도 막 누가 다리 떨어도 그렇게 크게 신경을 안 썼는데 이게 수능장에 딱 가보니까 와, 이게 막 식은땀이 막 나더라고요. 진짜 저것만 보이는 거예요. 이 글은 하나도 안 읽히고. 그래서 한 1, 2분 동안 그렇게 있다가 감독관한테 말을 했죠. 저거 좀 가만히 있어달라고, 제지 좀 해달라고 했는데도 국어 내내 다리를 꼼지락 대는 거예요. 그래서 국어를 되게 정신없게 봤던 기억이 있는데 결국에는 이제 쉬는 시간에 얘기를 했죠. 가서 차분하게 얘기를 했죠. 다리 좀 가만히 있어달라고. 그때 뭐래요? 좀 이러면 얘기해도 되는지 모르겠는데 좀 쫄은 것 같이 보여가지고 예, 알겠습니다 그러더라고요. 잠깐 이제 멘탈이 나갔다가 아, 집에 갈까 싶다가 그래도 끝까지 보긴 봐야지라는 생각을 하고 남은 거라도 잘 보자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도 되게 다양한 합격 수기 같은 걸 보시면 아시겠지만 생각보다 국어나 뭐 수학에서 망했다라고 생각을 들었는데 풀 때는 망했다라고 생각을 들었는데 실제로는 점수가 되게 높게 나온다거나 아니면 진짜 등급 컷이 굉장히 낮을 수도 있는 그런 시험일 수도 있던 거죠. 사실 이게 시험 자체가 어렵다 보면 모두가 어렵다 느끼기 때문에 모두가 망했다 느낄 거고 중간에 나가면은 만약 후회를 하실 수도 있는 상황이 발생하지 않을까. 어떤 과목 등급 올리기가 제일 그래도 비교적 쉬웠던 거는 수학이었던 것 같아요. 저도 수학을 그렇게 올릴 수 있을지 몰랐는데 이게 한 번 흥미가 붙으면은 저도 수학 막 좋아하는 사람 보면은 되게 미친 사람 같고 그렇게 느꼈었는데 한 번 이게 풀리고 흥미가 보이다 보니까 성적이 한 번 오르잖아요. 그거에 대한 또 재미를 또 느껴요. 수학을 그런 식으로 뭔가 성장한다는 느낌을 되게 많이 받았고 성장한다는 느낌을 지속해서 받다 보니까 더 원동력을 갖고 앞으로 나아갈 수 있었고 이게 구체적인 커리큘럼을 얘기해도 되나요? 처음에는 일단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센을 쫙 풀었다고 했고 기초 개념부터 잡고 가자 해서 한한수라는 그 독학서가 있어요. 한한수라는 교재를 쭉 봐줬고 그 다음에는 이제 많이들 들으시는 뭐 현우진의 뉴런이라든지 그리고 제가 가장 지키려고 했던 거는 문제풀이 양은 항상 받쳐줘야 된다. 수학을 하면. 그리고 제가 가장 지키려고 했던 거는 이상 이 풀이의 당위성을 항상 따져야 된다. 그러니까 풀이의 근거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이거니까 이 과정으로 넘어야 되고 이거를 항상 생각하면서 공부를 했던 것 같아요. 뭔가 감으로 푼다기보다는. 그리고 기출을 항상 중요시 여겼고 기출이 중요하다고 사람들 말을 하는데 결국 나온 소재가 계속 나온다. 저번 수능도 따져보면 다 나왔던 거다 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기출을 정말 중요하게 생각하면서 기출을 여러 번 분석을 하면서 풀었고 막바지 가서는 실무도 열심히 풀어줬고 그렇게 공부를 했습니다. 제가 했던 어떤 교재의 양이나 들었던 강의 양이나 풀었던 문제들의 수를 따져보면은 메인으로 들었던 강의는 총 1년을 따지면 한 4, 5개 됐던 것 같고 엔제도 한 5-6개 풀었던 것 같고 실무는 좋다는 거는 거의 다 풀었던 것 같아요. 막바지 가서는. 가장 본인이 힘들었던 순간은 언제? 여러분들도 느끼실 건데 외로웠던 게 되게 컸던 것 같아요. 성적에 대한 뭐 불확실성 뭐 그런 것도 컸는데 되게 그런 외로움에서 오는 정신적인 그런 문제들 그런 게 되게 저를 힘들게 했던 것 같아요. 뭔가 그런 날들이 꽤 있었어요. 그 되게 세상에 혼자 남겨진 것 같은 느낌. 그리고 이게 아마 거기 틀어 박혀서 이게 글만 읽다 보면은 생각이 되게 많아지실 거예요. 근데 그 사실 생각을 오래 하다 보면은 부정적인 생각으로 치닫기 마련이고 몇 명만 이제 했어야 했잖아요. 이렇게 집중하기 위해서 이렇게 한 거예요? 사실 그런 것도 있죠. 사실 연락을 하다 보면은 또 그거에 집중이 새기 마련이고
또 재수를 하면은 이제 20살이 됐으니까 뭔가 술자리에 부르기도 하고 그래서 최대한 안 하려고 했죠. 근데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외로움을 친구들을 찾아서 해결하려고 하기보다는 그냥 최대한 감내를 하면서 가는 게 맞지 않나. 그리고 그 외로움을 감내하면서 뭔가 견뎌냈던 경험은 여러분들한테 나중 가서 대학 가고 나서도 큰 힘이 될 거다라고는 저는 확신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고3 재수생활 하면서 제가 항상 강조드리는 게 관리가 되는 환경으로 가라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강제적으로 출결을 관리해주고 강제적으로 핸드폰을 못 보게 하고 그리고 강제적으로 낮잠 막 한두 시간 자는 걸 방지를 해주고 그런 게 되게 크다라고 생각해요. 그런 걸 참으면서 쓰는 에너지를 아껴서 저는 공부에 집중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고3 때 했던 실수는 독서실에서 공부하는 거였다. 그리고 재수 때 실수를 한 거는 잘 가다가 막바지에 좀 이것저것 흔들린 것 같은데 뭐 좋다는 교재도 막 강의를 막 찍먹을 하기도 해보고 한 8, 9월쯤 뭐 10월 이럴 때 그동안 공부했던 게 있어서 다행이지 뭔가 저도 EBS 적중 이런 거 막 끌려가지고 막 사고 그랬던 것 같아요. 사실 그런 거는 크게 중요하지 않다. 그리고 또 이거는 여러분들한테 해당될 수 있는 거긴 한데 독학재수 학원에 있다 보면은 어쨌든 다들 앉아있는 시간은 똑같거든요. 전체적으로 보면 공부 시간은 거의 비슷하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 안에서도 이제 성적이 천차만별인 이유가 얼마나 공부를 잘 할 수 있느냐.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공부를 잘 할 수 있느냐. 그거를 고민하느냐 안 하느냐 차이가 굉장히 크다라고 생각해요. 예를 들어 제가 고등학교 2학년 때 좀 무식하게 그냥 진짜 수능 특강만 사가지고 그거 갖다만 공부를 했었거든요. 고민하지 않고 그냥 노력으로만 할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보다는 그 노력에 쏟는 에너지를 어떻게 하면 공부를 잘 할 수 있을지.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거랑 일맥상통하는데 커리큘럼도 내가 어떤 걸 타야 나한테 잘 맞는 건지 아니면 이런 공부법이 나한테 잘 맞는 건지 그렇게 머리를 항상 쓰셔야 된다. 어떻게 공부를 하면 잘 할 수 있을지 그냥 앉아있기보다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일단 이제 항상 봐줬던 거는 작년 11월의 비참함을 기억하라. 그리고 힘들 때마다 좀 그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내가 힘든 거라면은 내가 이 시기에 힘들다면은 어쨌든 다른 대다수의 학생들도 힘들다는 거고 그러면은 남들 힘들 때 내가 치고 나가면 굉장히 역전할 수 있는 좋은 기회다 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고 또 한 가지 했던 생각이 있다면은 미디어에서 말하는 거 보면 주인공은 항상 역경과 고난이 있다라고 말을 하잖아요. 약간 그런 말들을 되뇌었던 것 같아요. 아 이게 내가 미래에 쓸 자서전에 뭔가 메인 테마다 지금 메인 스테이지다 메인 챕터다 라고 생각하면서 얼마나 큰 보상이 올 거길래 이렇게 큰 시련이 오는가 약간 그런 생각도 했던 것 같아요. 잘 나올 것 같다라는 예감이 있었나요? 아니면 아니요, 사실 말씀드렸다시피 국어를 그렇게 정신없이 보내니까 국어가 딱 끝나고 나서 과장 없이 아 이거 진짜 한 4, 5등급 나오겠다 그런 생각이 딱 드는 거예요. 근데 이게 내가 그동안 1년 동안의 과정을 좀 정말 떳떳하게 밟아왔다 보니까 생각보다 그냥 받아들이게 되더라고요. 성적 맞춰서 대학 가지 뭐. 그래서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게 이제 과정의 중요성이거든요. 과정에서 얼마나 본인에게 스스로에게 떳떳할 만큼 노력을 하느냐. 그러면 사실 결과는 어떻게 되든 받아들이게 돼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뭐 가족이나 뭐 친구들 반응은 어땠는지. 이게 사실 저도 의대까지는 상상을 못했다 보니까 물론 주변에서도 상상을 못했겠죠. 친구들은 어떤 반응이었냐면 얘가 이 정도까지 될 줄은 몰랐던 것 같아요. 누구누구도 의대는 힘들다던데 야, 너가 갔네? 약간 이런 식으로 반응하기도 하고 부모님께서는 처음에는 그렇게 큰 반응을 안 하셨어요. 왜냐면은 제가 지방대 의대를 갔으니까 어떤 대학 이름만 들었을 땐 모를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지 제가 막 한 시간 동안 설명을 했어야 했어요. 아 이게 서울대보다 높다. 근데 안 믿더라고요 처음에. 근데 저희 어머니가 그렇게 리액션이 크신 분이 아니라서 그냥 이제 웃으시고 말았어요. 생각보다 덤덤하게. 그때 어땠어요? 기분이? 아 근데 이제 알죠. 속으로는 되게 기뻐하시고 계신다. 항상 이제 앞에서는 표현을 안 하시고 어디 가서 자랑을 막 하시거든요. 그래서 그런 걸 알다 보니까 이제 또 제가 어떤 책임감을 갖고 공부를 해왔던 것도 있다 보니까 굉장히 뿌듯했죠. 아 저희 어머님이요?
일단 제가 저희 엄마한테 이런 적은 또 처음이네. 감사한 거는 그건 것 같아요. 한 번도 공부하라 소리를 해본 적이 없거든요. 엄마는 저한테 단 한 번도 시험 성적을 물으신 적도 없고 그게 참 고마웠던 것 같아요. 지금 돌아보면. 어머니께서는 항상 해준 게 없어서 미안하다라는 말을 좀 많이 저한테 하셨던 것 같은데 사실 많이 해줬다라고 생각을 해요. 많이 믿어줬고 그런 것 자체가 되게 큰 거죠. 그리고 사실 엄마도 많이 불안했을 거예요. 뭐 저만큼이나. 고3 때 힘들어하는 저를 보면서 많이 속상해 하셨을 것 같기도 하고 그리고 제가 입시 스트레스 때문에 병원에 가서 전화를 드렸을 때도 굉장히 속상하셨을 테고 어쨌든 제가 그래도 재수 때 그렇게 열심히 할 수 있었던 이유는 저희 부모님이 아니었나 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거 자체가 되게 감사하죠. 현실적인 말씀을 드리자면 1년 동안 좀 길 수도 있고 짧은 시간일 수도 있는데 많이 힘드실 거예요. 정말 많이 힘드실 거니까 마음가짐을 좀 단단히 잡으시고 그리고 지금은 시작이라 좀 불타오르는 감정이 있을 수 있겠지만 의지 갖고는 1년을 가기는 쉽지 않다라고 생각을 해요. 현실적으로 본인의 습관을 만드시고 힘을 들이지 않고 공부를 하는 연습을 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